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쓸공님들 벌써 우리가 한 해 중반에 서 있네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그러니까요. 아유, 한 5월 가족 행사 치르고 네. 6월 초에 휴일들 좀 보내고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네. 곧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네요. 와, 벌써요? 네. 아유, 날씨도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어김없이 오늘의 초콜릿 댓글 공유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나씩은 올라오나 봐요. 네, 그죠. 요새 살짝 조금 기근이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또 끊임없이 네, 다행입니다. 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 빛나라 수마나라 님께서 써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우연히 발견해서 듣게 됐어요. 요즘 경제와 철학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경제를 많이 몰라서 힘들었거든요. 유유.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무겁지 않게 전달해 주시니 참 좋네요. 스마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빛나라 수마라님, 이 대학교에서 경제와 철학을 같이 배우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바쁘시겠어요.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을 했지만 철학이 사실 졸업하고 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학생 때 교양으로라도 좀 배워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분야가 바로 철학이었거든요. 맞아요. 좋은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철학이 경제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나. 그러니까 대학 때 해야 돼. 그러게. 나와서 할 일이 잘 없어. 맞아요. 가르쳐준 사람도 잘 없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렸다니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 정보가 무겁지 않게 전달되었다니 또 한 번 더 다행이고요. 그렇죠. 이 사실 방송 준비 과정에서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 기사든 책이든 어렵게 쓰여진 것들이 많아서 경제 분야는 특히나. 네. 그래서 그걸 쉽게 표현하고 또 용어들도 설명드리고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어려운 채로 쭉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꾀도 들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네,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면 뭐 우리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빛나라 수마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자, 오늘은 저도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열정 씨의 책 소개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찔공 언니를 하면서 사회생활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5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실전에 뛰어들어서 한 공부. 그렇죠. 예.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그 경제가 사실은 몇 가지 핵심 진실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5년 동안 제가 발견을 했지 뭐예요. 와, 벌써 득돌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실들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 첫 번째 진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진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돈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제 돈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경제에서는 돈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특히나 갈수록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맞아. 점점 빨라지는 데다가 금융상품들도 복잡해지고 네. 리스크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게임의 룰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시장에 흘러나오는 돈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뭐 누가 이 돈을 시장에 흘려보내는 건가요? 나는 아니고. 저도 아니죠. 바로 중앙은행과 민간 시중은행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민간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죠. 은행들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시장에 공급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생기죠. 우선 이제 나쁜 점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이 단점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피가 안 통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죠? 빈혈처럼?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자본주의 에피소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의자 빼기 놀이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돈의 공급이 끊어지면 가장 약한 부위부터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빚 많은 사람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망하지 않고 꾸준히 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죠. 우리 서구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나라 빚이 많잖아요. 그쵸? 계속 늘어나고. 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돈이 피니까 그죠. 이게 안 돌면 안 되니까 자꾸 적자를 늘려서라도 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결국 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늘어나는 돈의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진실은 예전 에피소드 24-1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자본주의 시대의 생존 비밀 요걸 같이 들어보시면 더욱 잘 이해가 되실 건데요. 네. 그때 이제 뭐 민간은행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신용창조라든가 네. 그 중앙은행의 정책들 이런 네. 거를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건 꼭 들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진실은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묻어두는 것이다 인데요. 앞서 돈이 시장에 계속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그건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 마음은 보통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장을 딱 예측을 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어보리라. 이게 약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한다?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막 전교에서 놀았어. 나는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아. 성취를 이미 맛봤구나. 공부를 통한 성취를. 그 학교에서 성공이 사회에서도 100%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똑똑이들이 약간 계시죠. 맞아.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타깝지만 경제 지표를 아무리 잘 분석을 한들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결정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사람의 심리로 결정이 되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도 아주 자주 나눴는데요. 맞아. 맨날 사람의 심리. 그렇지.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야. 네, 맞아. 네. 이 사람의 심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 오늘 저녁에 제 마음이 어떨지도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먹기 한 2시간 전까지도 내가 뭘 먹을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예측이 안 돼. 맞아. 배가 고픔 허기가
져야지 그때야 이제 내 마음이 결정이 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자산 시장에 참여한 수천만 명의 심리를 예측한다? 아유,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한다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자산시장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네. 바로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은 장수다. 그죠?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맞아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부자인 이유가 오래 사셔서이다. 그치. 옛날에 시작하셨고 오래 하셨고. 네. 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루라도 일찍 이 두 진실을 깨닫고 일찌감치 자산시장에 참여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죠. 사실 이 두 진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알아야 할 건 다 안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산해도 되는데 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자산시장에는 항상 존재하는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네. 이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진실도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자산 투자를 시작하되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아, 몇 년간의 경제 공부가 정말 심플하게 정리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제 공부 지침서에 다 나오는 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이게 파랑새 같은 거야. 그 많은 모험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진실은 내 옆에 있었어. 맞아. 이게 제일 처음 접하는 경제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이외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현혹을 해. 그래서 그거를 다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건 다 쓸모없는 거고 결국은 그 첫 번째 책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진실이구나. 맞아.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경제 공부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 왜냐하면 그런 유혹이나 현혹되는 말들을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힘. 그 맞아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알았다고 해도 여기서 경제 공부가 끝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저도 사실 경제 공부 시작하고 한 3년 정도는 시장을 예측할 거라면서 트렌드 세터가 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니 우리 모습 되게 귀엽다. 특히 자기 모습은 더 귀여워. 아, 웃긴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지.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헬스장 와서 네. 아, 나 김종국 돼야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아령들 다 쓰러지는 거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평가 주식도 찾아내고야 말 거라면서 제가 주식 분석을 열심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오기를 부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수 추종 ETF를 사서 분산 투자하고 장기로 묻어두는 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뒤에는 또 경제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저의 히스토리죠. 네. 그래서 S&P 500 ETF를 사두고 100년 동안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왜 매일 경제 뉴스를 찾아보고 또 책을 읽고 이래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그 결말은 죽음인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맞아.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100년 자고 일어날 수나 있을까요?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그만큼 마음을 다잡으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누구든 한 번쯤은 이런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회의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답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사실 회의감이 들더라도 저 역시 이제 경제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한 이유는 어렴풋이나마 제 마음속에도 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저자인 이 이진우 기자님이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책에서? 네.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라는 책이에요. 저자인 이진우 기자님은 손경제나 3프로 진행자로 워낙 유명하시죠. 이 책은 우리나라에 정말 성인들을 위한 경제 교과서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은 기존의 경제 교과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이제 경제 교과서와의 차이를 작가님이 프롤로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존 경제 교과서의 교육 목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 이론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성인들이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나는 더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되고 싶어서는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런데. 저는 조금 사고방식이 달라가지고. 진짜. 어쨌든 대다수는 뭐 경제적 여유를 원하죠. 그렇죠.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이런 걸 원하죠.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네, 경우에는 그렇죠. 네, 저는 경제 공부하는 이유가 그 우리 쓸공님들 네, 경제 지식 더 알려드리고 국부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하거든요. 그치. 네. 맞아. 저는 경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개인적인 부와 난 직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되시고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여러 사람이 존재해요, 시장에는. 그래서 이제 이진우 기자님은 네. 다시 만난 경제 이 책의 목표를 네. 경제를 잘 이해하는 부유한 국민 양성으로 네. 이제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보셨대요. 이 목표도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네. 좀 보다 현실적이죠. 그렇죠. 네. 책임 있는 민주시민은 나같이 특이한 사람만. 이 성인이 된 이 국민들이 경제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에 맞춘 이 보다 좀 현실적인 경제 교과서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경제 공부의 3가지 진실이 모두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환율, 금리, 채권, 부동산, 부채, 금융 위기까지 다양한 경제 상식을 전달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경제 공부 교과서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다시 이제 지수에 돈을 계속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단순한 투자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로 돌아와서요. 네. 책에서는 5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 즉 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한다는 것을 내 지식으로 확인하고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우리 이거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네, 맞아. 3년간의 도루묵 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방송에서 쓸공 언니가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네. 쓸공님들이 직접 공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공부를 하면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다양함이 분산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맞아. 저 이거 진짜 공감되네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윗세대 분들은 예금과 부동산 투자가 투자 방법의 거의 뭐 전부였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퇴하면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주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 해외 주식이나 배당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이분들이 하셨으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뭐 다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에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면 저라도 이제 그거 사야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대체가 빠른 시대에 상가나 건물만이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 이유는 평생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제 위기 상황은 정말 드물게 오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 두 개를 크게 겪었잖아요. IMF와 팬데믹.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IMF 때 뼈저리게 공부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휘둘리지 않으셨구나. 네. 근데 만약에 내가 IMF를 그냥 지나치고 그 IMF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팬데믹 때 어떤 지혜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인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 한 평생에 두세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나 위기가. 이렇게 이제 언니의 경우처럼 두 위기를 겪었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 능력과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하겠죠. 네. 네 번째 이유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책에서는 생존 수영이나 호신술을 배우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위기 상황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이나 호신술을 배우듯이 경제를 배워야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자산과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제 지식이 일종의 방어 수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이 이유를 가장 큰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마지막 이유가 그렇죠.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 여행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요. 경제를 모르고 이 자본주의 현대시대를 살아간다는 거는 문자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살아는 가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맞아. 그냥 돈을 쓰고 벌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원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파도에 휩쓸리듯이 살아가는 거죠. 맞아. 예전에 이제 세종대왕님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죠. 맹그셔가지고. 그죠. 진짜 국민들을 좀 더 강한 국민으로 만들었다면 이 경제를 안다는 거는 또 지금 세대의 어떤 훈민정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다이아몬드 같이 귀중한 진실들을 함께 알아봤고 또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 공부를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유, 하산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야겠는데요. 미끼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등산을 해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한라산 갈 때도 느낀 건데 다 온 것 같아.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먼 에베레스트처럼 생긴 꼭대기가 있다? 다 온 거 아니었어? 저게 정상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그죠. 오르면 오를수록 더 멀어져.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꼭 20분만 더 가면 된대. 그러니까
다 왔대 맨날 다 왔대. 그게 이제 득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왔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진짜 추억인 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 약간 개인주의라 말 잘 안 하시더라고.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막 심심해가지고 막 얼마 남았나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하루하루 이제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막 없어졌다가 정신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경제 뉴스가 매일 급변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경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철칙이나 마음가짐도 다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정 씨가 5년 동안 경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회고록. 네, 여러분은 이 5년의 시간을 세이브하신 거예요. 맞아. 나중에 10년도 하면 재밌겠다. 그렇죠? 그러게요. 자, 쓸공님들도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일이 있으시다면 이제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다짐을 열정 씨처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요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